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이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년도 2012년을 통해서 교회가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런 환경에 지금 있습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교회에 가장 어쩌면은 이 대적이라 할까요? 대항이라 할까요? 뭐 대적도 아니고 대항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 형태로 남아있죠. 국가에서 정체성을 표현하는 교회는 단위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가 2012년을 통해서 이제는 국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 국가 단위에 있는 국가 또한 국가 단위 내의 국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이제는 말해야 된다. 국민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말을 해야 된다. 하는 데에 이런 어떤 전선이 있대. 전선. 이야기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데 국민들이나 국가가 볼 때는 왜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전선이죠. 그러면은 교회가 말할 때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해야 된다 할 때 어떤 주제, 단어가 있다면은 이런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대항을 하는 어떤 전선이 형성되어지는 데 있는 국가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는 뭐냐? 그게 민주라는 민주.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 일종의 대항이다. 뭐 대항은 아닌데 대항이다 하는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양쪽에 있는 어떤 교회와 또 그 교회 반대편에 있는 이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의 가지고 있는 단어. 이거 서로 간에 국가의 정체성, 국가 역사 정체성, 하나는 민주.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이 대치 상태가 있다. 이 대치 상태를 풀면서 나가야지. 이걸 확 heb쳐가지고 없는 듯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것은 이거 전체를 포용하면서 그 자체가 인식 자체, 잘못된 인식이 있으면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역사 정체성은 역사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분명한 어떤 근거를 두고 나아가기 때문에 앞에 있던 묵살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사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요소를 찾아내는 그 요소가 국가의 정체성인데 그거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지. 민주라고 하는 단어, 민주주의 가면 전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민주주의 가면 그냥 포장해 버리는 거야.
페인팅하는 거야. 지저분한 것인데 민주주의 카페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듯이 민주주의만 딱 드러나는 요소로서 인식되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역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으면 역사 인식이 잘못되면 후대는요 사실은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역사 인식이 국가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에서 그것을 인식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는 국민들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북에서 북한의 위치를 보는 거죠. 주체사상이고 남아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3.1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남북이 같이 어떤 무대인데 이 3.1운동을 북한에 있는 내용은 싹 다 빼빼고 주체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3.1운동이 없는 내용을 해갖고 저 이시조선도 인정 안 하잖아요. 이시조선도. 이시조선 자체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고려로 넘어요. 고려로. 이시조선은 역사 자체가 나름대로 자료가 역사 자체가 분명한 거죠. 고려는 역사 자료가 좀 희미합니다. 조선에 비하면은 그 역사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요. 그리고 이시조선은 그 역사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북한이라고 하는 역사에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북한은 그 이시조선을 쏙 빼버리고 고려를 좀 고려 왕조로 집어있는 거죠. 그 역사가 희미하고 일반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모른다 하는 것에서 고려까지 연결해갖고 이시조선 역사를 쏙 빼버렸다. 이시조선 역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테타잖아요. 구테타. 이성계의 구테타란 말. 구테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왕조부터 되어지면서 조선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역사성은 어디로 가냐면은 고려로 들어가는 게 이조 시대를 쏙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기에게 맞는 내한테 치사, 내가 쓰는 좋은 역사 그거를 치사하고 내한테 불리하다 하면 쏙 빼버리는 거.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타내는 6.25 사변 이후로 나타나는 그 왕들, 대통령들의 그 행적을 전부 다 독재라 하면서 쏙 몰아여버리는 거. 쏙 몰아였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조선의 시대부터 정말은 고종 황제부터 나오는 그 역사, 특별히 고종 황제보다는 100년 됐다는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그것만 쏙 빼와하고 대한민국 역사학원 중간에 있던 박근혜 정권까지 다 없애버리고 독재라고 하고는 이승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는 전부 독재라고 하고 그 속에 쏙 집어넣어버려 없애버리는 이런 것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은데 바로 이런 것은 절대요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미래 없는 거고 북한도 미래 없는 내용을 우리는 본다. 이거 이제 어제가 있잖아요. 어제 2019년 5월 1일이잖아요. 5월 1일 대한민국에 정말 참 제가 혼자서 아리께 그랬나요? 그저께 그랬나?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 그랬는데 이거는 목사 혼자서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저께 5월 1일 날 이건 완전히 드러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드러난 거죠. 문재인 정권이 문씨잖아요. 그래서 또 문정인이 무슨 대통령 특보를 해갖고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문재인, 문씨란 말이에요.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이름이 문무일이에요. 문무일. 이 사람이 미국에 지금 출장 중에 있는데 검찰총장이니까 그 기자 그 담화문 비슷하게 기자 답변서 기자에게 저는 무슨 어떤 통지서 비슷하게 문맥을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갖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일문일답하는 게 아니고 보내가지고 발표한 그 기자 그 성명서 비슷하게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완전히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기를. 무슨 내용을 하냐면은 4월 30일 지금 현재 패스트 트랙을 해갖고 그 야당이 있는 그 자유한국당이 막으려고 패스트 트랙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쓰던 그것이 국가법을 통해서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괜찮지만은 좀 어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보좌관이나 뭐 저 여러 가지 비서진들에 대한 사람들은 이게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보호 안 되는 그 약점 그 사람들이 막 출동해갖고 패스트트랙을 막으려고 국회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는 사람들의 이렇게 펜스를 사람들이 동원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국가수석 우리나라 정무수석이라는 그 조국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처벌받는다고 딱 해놔니까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걸 뭐 이대로 놔두다가는 보좌관들이 전부 다 형사처벌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 보호하려고 인력을 쏙 빼버리니까 여당에 그다음에 또 야사당하고 결집해가지고 야당들 나머지 야당들하고는 자유한국당 뺀 야당들하고 와서는 그걸 패스트트랙을 감행했단 말이에요. 4월 30일 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안에 공수처라고 하는 내용이 또 들어있고 공수처에 대한 공직자 수사기관이라고 하나 만들어내는 그거는 지금 현재 여당이 대통령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밀어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그 수사권 관계가 그것도 법으로 들어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4가지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데 야당은 그 안에 선거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야당이 지금 막 결사적으로 이거는 이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막았는데 뜻밖에도 검찰총장이 우리 이 내용을 두고 공수처 문제라든지 검찰하고 경찰하고 그 수사권 문제에 대한 법안이 올라가는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간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성명서를 냈다는 거예요. 반대 기자회견 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이 대한민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전 세계 어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어 가는 이 내용에 지금 검찰총장 대통령 임명한 검찰총장이 반대했다면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거는 군대가 일어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법원에서 지금 뭐 법적인 조계도 지금 완전히 하여튼 좀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건 놔놨고 아침에 이제 이야기하게 된 내용은 민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바로 이런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데서도 대통령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지금 반기를 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 검찰 내부에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엄청난 내부에도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검찰총장 밑에 또 산하의 사람들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반대한다 하면 여긴 또 상명하복이다. 상명하복 복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항명이라고 하고 또 반발하는 조직이 또 있다니까. 군대는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법원은 지금 어쨌든 법원은 지금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거든. 법원 체계를 헌법재판관 9명이가 되는데 전부 다 거기다가 문재인이가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바꿨잖아요. 하지 마라 했는데 국회에서 막는데 불구하고 전부 다 그 사람들 무시해버리고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검찰총장이 일어서는 거, 국방부에서 일어서는 거, 법원에서 일어서는 이런 내용이 지금 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막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있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덮어가는 단어가 민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말하면 골마 터지는, 처음에 있을 때 참 좋았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전 세계 사람들이 민주란 말을 쓰는데, 민주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적인 내용을 전혀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는, 다른 대안으로 나타낼 수 없는, 민주란 말 대신에 뭐 다른 말이 없을까 하고 지금 찾고 있는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골마 터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는 지금 민주라는 이 단어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모델 국가의 대한민국이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이 모델이 되기 전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이 뭐냐. 2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라 하는 이 표현을 했고, 민주 때문에 골마 터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회고하면서 이젠 정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의 내용에서 2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방랑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방랑 역사가 시작된 것과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그 시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단 말이죠. 2500년 이스라엘 역사의 방랑 역사에 대한 의미는 너무너무 강범위한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막 항의한다, 또 법원이 지금 덜쭉들어간다, 국방부는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완전히 휴전선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내용인데, 국방부 자체에 대한 그 자체를 막 무마시키면서 막 있는 이 내용에 내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 또 사회는 지지율 뭐 40몇 프로 가고 하는 이 탄탄한 지지율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하고 몇몇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색채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이 국민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느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여기 연결되어 촉발돼 버리면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역사를 지금 비교하는 거죠. 우리나라인데 지금 현재 남한 이제 대한민국 이쪽인데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쿠바 하는 그 나라가 완전히 뭐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뭐 대부 형태가 그냥 시가전이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에 비교하는 이 상황 직전에 와 있는 이런 그 민주라고 하는 내용에 2000년 전에 헬라 사회가 민주라고 하는 건데, 어쩌면 뭐 그쪽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념적인 목표점인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2500년 역사는 어떤 것이 관계가 있을까?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민주라는 그 말 대신에 우리가 다른 말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다른 말을 찾는다면은 바로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들추면서 25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민주라고 하는 이 헬라 사회가 민주를 통해서 넘어오는 이 역사, 흘러가는 가운데 민주가 인류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전 인류가 이렇게 수용하고, 민주면은 민주주의를 그러면은 막 모든 것이 다 참 올바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헬라 사회라고 할 때 그때의 민주를 지금 바라보는 그 이유는 왜냐? 시대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민주가 흘러오는 이 내용에서 민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 민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인류 사회가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은요, 연대적으로 민주 속에서 있는 어떤 인류 전체가 바라보는 어떤 소망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2500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가서 거기서 민주하고 결혼은 그것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민주 자체가 인류 전체가 받아들이는 이런 요소에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어떤 백성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평안한 요소가 없잖아 있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적인 내용을 우리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단계적인 요소에서 2500년 전에 이스라엘하고 대치될 때의 그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던 민주적인 요소는 뭐냐? 그게 제일 원초적인 거죠. 가장 어쩌면 보면 기본적이고 원안이란 말이에요. 원안. 민주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민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 내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민주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딱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바로 참정이죠. 참정. 참여라는 게 참여. 참여가 있는, 정말 여러 사람이 참여되는,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의견을 내는데 교류를 한다든지 할 적에 참여가 보장되어지는, 참여가 있는, 로마 제국하고는 다른, 로마 제국하고 분명히 제국이라 하는 이런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통치되는 개념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도시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결정을 왕이 아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 이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지금의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에 참여를 한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 연결이 처음과 2500년 전에 있는 내용과 지금이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민주의 보편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민주의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진 요소가 있지만 제일 먼저 부분에는 바로 참여. 근데 요게 우리가 이 참여라고 하는 요소를 두고 다른 어떤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라는 요소만 두고 봐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하고 대치될 때의 그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전부하면서 그 시대에는 참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누가 참여되느냐. 지금에 참여하는 거죠. 국민이 다 참여하냐. 그게 아니죠. 참여에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게 분명히 변형이 된 거예요. 참여라는 요소는 분명하지만 당시에 2000년 전의 참여는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이 돼서 한정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 같은 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들이 다 참여한다. 이게 우리가 민주라고 하는 내용에서 써 있지만은 2000년 전의 참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몇몇 사람 통치자죠. 에베소에서 표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요소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름,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 여러 사람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제한된 사람들이 제한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이럴 때 나타난 내용이 주권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권은 오늘날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데서 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거기에서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2500년이나 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을 왜 이야기하느냐? 바로 비교되어지기 위한 어떤 시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요소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이 주는 2500년 연대를 앞에 가는 것은 그 시대의 민주라고 하는 내용에서, 민주라고 하는 것에서 참여는 제한된 사람, 즉 도시국가 하면 도시국가 안에서 그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도시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위치에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어진 몇몇 사람들이 참여해서, 야, 우리가 그럼 같아 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따라와야 되나? 그거는 군대는 완전히 참정권이 없이 몇몇 사람들이 할 때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참여가 나중에 조금씩은 시대적으로 바뀌면서 1789년에 나오는
시민혁명, 거기서 시민들이 참여하죠. 시민들이. 오래돼서 시민들이 비로소 참여한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다가 이제는 여자들이 나중에 여자들이 참여하죠. 여자들이 참정권을 주는 것은 굉장히 후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투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참여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민주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발전됐다라고 볼 수 있죠. 요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 참여라는 내용에서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면은 참여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참여라 그러면 또 민주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는요. 자유죠. 자유는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자유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민주라는 말 대신에 민주는 참여로서 계속 되어졌다 그러면은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공산주의가 나와서 자유를 민주에서 찾아내는 공산주의에 대응되어지는 단어로서 민주를 비로소 자유라는 개념하고 이어가는 거죠. 공산주의가 나오는 정치인 형태를 볼 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는 아닌데 그러면 공산주의가 볼 때 억압하고 자유가 없는 내용에서 민주가 자유가 있다 하는 개념으로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어디서 들어가냐, 자유가. 요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민주는 참정으로 계속 넘어오는데 자유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대치되다 보니까 민주가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문무일의 이 검찰총장의 대통령에게 항거하는 이런 내용은요, 자유도 아니고 이거는 참정도 아니에요. 여긴 또 뭐가 민주가 있냐면 민주에는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이 점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형평성. 법원에서 나타나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법이 나타날 때의 형평성, 저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하는 것, 그 형평성이에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법을 형평을 하는 사람들, 검사라든지 판사가 볼 때는요, 판결에서 나오는 것보다 검사가 하는 이런 것보다도 가장 가능은요, 서로 간에 합의하는 합의를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재판보다도. 조정이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이 형평성이, 이런 내용이, 요거는 형평성은 법이라 하는, 법치에 대한 이 내용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유도 아니고, 참주도 아니고, 참정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를 결합한 데는, 독재는 그게 아니니까, 독재는 정치에 대해서 독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형평성이 고려 안 되고 무조건만 밀어붙이는 거니까. 개인의 어떤 판단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민주라고 하는 내용에 자유민주주의, 법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이런 말이 항상 꼬리를 늘어서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다. 우리는 법치민주주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라는 말을 수식으로 집어넣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